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선언과 함께 한국발 충격적인 소식이 캄보디아를 발칵 뒤집고 전 세계 외신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들을 향한 충격적이고 잔혹한 감금 및 사기 범죄 피해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단순한 외교적 조치를 넘어선 단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민국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핵심 관계 부처가 총망라된 정부 합동대응팀을 15일 급파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억류된 한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참에 아예 범죄 조직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섬뜩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 무려 1,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건에 불과했던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만 330건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임을 증명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행동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 목소리를 끌어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구원자를 바라보는 듯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100개국 이상의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인들이 감금되었지만 그동안 어떤 국가도 조직 소탕은커녕 자국민 구출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을 겪고 있는 태국에서는 자국민 수백 명이 끌려갔음에도 무기력했던 자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태국의 모든 방송은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태국 네이션 29 뉴스는 한국 캄보디아의 무릎 꿇리다. 파병 및 원조 중단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태국 네티즌들은 선진국은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한다며 한국은 단 한 명이 죽는 것도 큰 문제인데 수많은 태국인이 헛되이 죽어갔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행운이다 라고 경탄했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외교적 채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가장 신속하게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들은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군대 파견과 원조 중단까지 제안했다. 이는 10여 년 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청에 부대를 투입했던 선례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군사작전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캄보디아 정부는 초기에 적반하장 세이판 허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며 한국의 사기 예방 교육부터 실시하라고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 범죄를 묵인하거나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에 챘는데 실제로 이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155억 달러, 약 17조 9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는 거대한 검은 돈줄이었다.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가 구축한 가족 중심의 권력 구조 아래 경찰, 군, 공무원 모두 부패했으며 범죄 조직들은 지방정부와 관리들의 묵인 혹은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는 냉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한국 경찰이 요청한 20건의 국제 공조 요청 중 70%가 무시당한 것 또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단호한 결단은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한국은 캄보디아 프놈펜 등의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넘어 여행 금지 지역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며 경제적 타격까지 예고했다.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은 캄보디아는 한국의 지원금과 투자, 그리고 관광 수입, 작년 한국인 관광객 약 19만 명이 끊길 경우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합동 대응팀이 마침내 캄보디아 땅을 밟는 순간 태국 네티즌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열광했다. 특히 팀의 면면은 그야말로 국민을 지키는 히어로즈 그 자체였다. 주 레바논 대사 재임 중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 당시 97명의 한국인을 성공적으로 대피시킨 경험이 있는 박이수 임시대사가 임명되었고 조직폭력배와 마약 수사 경험 풍부한 베테랑 형사 이진학 과정이 캄보디아 대사관 협력관으로 자원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었다. 태국 언론은 주먹을 움켜쥔 채 근엄한 표정으로 입국하는 한국 정부 인사들의 모습을 긴급 보도하며 한국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복장을 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존경심이 들 정도라고 칭송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캄보디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 희생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급격한 태세 전환과는 한국의 강경 대응이 직접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입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과 태국 간의 미묘한 군사적 연대 가능성이었다. 한국 대통령과 태국 총리가 전화 통화를 통해 캄보디아 사기범 퇴치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태국은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 당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B를 사용하여 압도적인 위력을 선보였는데 이는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여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았다. 태국 언론은 이 점을 정확히 지목하며 한국이 군대를 직접 파견하지 않더라도 태국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거나 합동작전을 펼칠 경우 캄보디아의 무시무시한 응징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꿈쩍 않던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인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의 단호한 결의 때문이었다. 결국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게 스캐머 단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테니 제발 태국과 손잡고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 언론에 끈질긴 추적과 분노한 시민들의 힘,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캄보디아의 38년 독재 권력이 비호하던 국제 범죄 조직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한국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훌륭한 지도자의 단호함이 만들어낸 아시아 역사의 극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한국의 합동 대응팀은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캄보디아 암흑가를 제압할까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이 치열한 외교 전쟁과 현장 작전의 생생한 순간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국민을 지키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